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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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고3 담임 선생님, 우리 고3 학생들의 학부모님 그리고 감독관님들까지 정말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참. 이제 수능도 이런 수능이 어딨노. 와, 그러니까요. 선생들 완전히 생시급하게 만들고. 와, 그야말로 진짜 역대급 코로나 수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방호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플라스틱 그 판때기 올려놓고 거기다가 학생들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야, 이게 참 수능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냥 국가 그냥 막 대행사야, 대행사. 그렇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에이, 오늘 저희가 요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부터 좀 소개하고 갈까요? 오늘 좀 댓글 주렁주렁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장난 아니야.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요 추석도 아닌데 댓글 풍년이 됐네요. 야, 우리가 진짜 작은 것에 이제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네네. 야. 어떤 댓글 있죠? 지스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마 지스 선생님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계시면서 만나서 방송 만들기 정말 어려우실 텐데 계속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고등학교 입장에서 교원 임용 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 등 학생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사회과학 등 선택 과목의 비중이 큰 과목은 선생님들을 전임으로 모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임용 과목의 틀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서 각 교과 교사가 아니라 사회교과 교사 그리고 과학교사 등으로 통합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면서도 선생님들을 전임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비율을 늘린다고 하면 아마 예비 교사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하긴 요즘 그 초융합 시대 아닙니까? 요런 때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이제 물리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라든지 뭐 통합사회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개별 전공에 있는 교사를 지금 모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근데 뭐 통합 과목을 하더라도 과학이라는 거 사회라는 영역 자체가 너무 넓잖아.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좀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저도 보면 뭐 초등 교사들 다 물리, 지구과학, 생물 다 배우거든요. 대학교 때, 교대 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다 수사가 배우는데 음식체 도형 다 배우죠. 아무것도 사실 제대로 아는 건 없는데 그래도 한 선생님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좀 하게 되면 사립학교에서는 좀 선택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저는 김영식 선생님한테 요거를 제가 건의하는 것처럼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유, 참. 그리고 또 우리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새콤데디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개 연속으로 또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무거워요. 이분은 진짜 애청자님 같아요. 이분은. 우리 한번 읽어드리면요. 자산관리편은 언제나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 편도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2년 주기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서 제안을 이쪽으로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 방송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오호.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처럼 되어버린 것도 있는데 서로 편가르기 싸움이 아닌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바람일까요? 하하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어허.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임용고시 문제를 다룰까, 초등 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까, 이것 때문에 또 한참 좀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항상 좀 연말 되면 한 해 교육 이슈를 한번 훑는 시간을 좀 갖는데, 그때 또 우리 또 시훈 쌤 모시고 한번 좀 이 문제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새콤데디님이 또 연결해서 아까 전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또 댓글을 하나 더 달아주셨는데요. 네. 비정규직 관련이라면 급식실 조리사님들을 포함해 학교 교직원 중 비정규직 모든 사람들도 다루어 보면 좋겠네요. 비정규직 특집처럼요. 아하. 학교 현장에서 요거는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정규직도 같이 품어야 된다, 아니다 하는 분, 이런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김영식 시훈쌤이 한번 명확하게 또 해설해 주면 좋겠네요. 네. 사실 뭐 저희도 뭐 할 말은 있는데 저희가 욕먹기 싫어서 그분이 그렇죠. 욕먹으라고 그분이 욕먹으라고 그분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 이번에 그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나는 기분이 흐뭇하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히 수능 특집으로 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아니죠. 고3 학생, 또 고3 담임 선생님, 그리고 수능 오늘 이번에 처음 수능 감독관을 하신 수능 감독관 선생님, 그리고 고3 학부모까지 우리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 그 스튜디오가 그냥 꽉 차겠네, 꽉 차겠네. 역대급 게스트네. 스튜디오가 꽉 차면은 이게 또 방역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는데요. 사실 저랑 우리 나쁜 쌤이 아이폰밖에 안 써가지고 아이폰이 통화 그렇죠. 녹음이 안 돼요. 녹음이 안 돼서 모든 전화 인터뷰를 우리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는 우리 조은 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렇죠. 두 분 안드로이드 써야 되는데 이거 이번 기회에 갈아탔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인터뷰 하느라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분들 만나셔서 그분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되게 즐거워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이 코로나 수능을 치르신 이 네 분의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또 고3 학생, 담임, 감독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는 수능 당일날 우리 학생 이야기를 인터뷰했다면서요, 조은쌤? 예, 제가 그 수능 치고 문 열고 들어오는 학생한테 전화해서 손발도 씻기 전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인터뷰를 손발은 씻어야지. 그렇죠. 코로나 방역을 해야 돼. 아마 손발은 씻었을 겁니다. 예, 그 학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원래는 그 당일날 놀고 싶었는데 그치. 끝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짠한 목소리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화수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예찬이라고 하고 예. 오늘 수능이 끝난 고3입니다. 예, 되게 많이 피곤할 건데 이렇게 인터뷰에 아. 흔쾌히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특별히 네. 올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수능 치느라 너무 네. 고생 많았을 것 같고 올해 고3은 우리나라 방역 역사하고 함께 했던 것 같고 올 1년을 수능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되게 싱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시험이 끝나고 뭐 놀려고 해도 예, 놀지도 못하고 예, 5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겉으로만 친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아, 그렇네요. 친구들하고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또 그쵸. 얘기하기도 편하지도 않고 그쵸. 좀 많이 눈치도 보이고 그랬죠. 그럼 계속 학교는 나갔죠, 이제. 고3들은 근데 계속 학교. 저희는 계속 나갔죠. 예, 근데 저희는 그래서 예, 좀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긴 했는데 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은 진짜 좀 많이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중학교에서 만약에 친구가 같이 안 올라오면은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같이 추억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 저는 저보다는 좀 밑에 학년들이 더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1학년들이 더 고생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특별히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심란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땠는지. 일단 첫 번째로 2주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안 끝나는 느낌? 예. 원래는 지금쯤 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하니까 예. 계속 힘이 빠지고 진짜 체력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렇겠다, 진짜. 예. 진짜 겨울방학 때나 막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든 이제 해 보려고 했는데 예. 이제 수능이 막 다가오는데 음, 이제 대학 발표도 막 남아 있고 예.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음, 체력은 또 없고 그니까 진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 학기 때 내신 준비할 때 있잖아요. 저는 예. 그때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요? 이게 수행 평가가 엄청 몰아닥치고 아, 그다음에 뭐지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예.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또 기말고사고 음, 또 제가 과탐을 2 과목을 내신 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예. 수능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 갖고 내신을 잡으려면은 예. 그게 저는 1 학기 때 되게 혼란스럽고 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1학기 때 아무래도 학기를 좀 너무 늦게 몰아치니까. 시작했으니까 네. 수행평가도 몰아치고 그쵸. 학교 가면 계속 시험을 쳤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쵸. 그 수행 평가마다 예. 비율도 되게 높아 갖고 네. 부담감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특기사항에다 들어갈 것들이 1학기 때 좀 적을 게 그쵸.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예예. 막 억지로 끌어내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년 같으면 뭐 이 쓸거리가 좀 있었을 건데 그쵸, 그쵸. 오히려 한 게 별로 없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네. 약간 거짓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많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겠네.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면 오늘 시험 치러 갔었잖아요, 수능 고사장에. 네. 예. 그런데 인제 예전에 없었는데 칸막이 있고 그리고 네.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네.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네. 어땠는지. 예. 일단 마스크 쓰는 거는 이제 예.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 때는 좀 깝깝하고 그런데 예. 막상 시험을 볼 때 쓰고 있으면은 좀 음. 그러니까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해 갖고 음음.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는 거는 그렇게 딱히 초반만큼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문제를 풀 때 좀 이제 좀 시험지를 좀 앞으로 빼 갖고 하는 스타일인데 칸막이가 앞에 있어서 저는 엄청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막 가서 발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예. 그 뭐 시험 감독분들도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역 같은 거는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위험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별로 안 힘들었다고 하니까 시험 네. 펼치는 거하고 요런 거는 좀 힘들었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뭐 네. 예. 다른 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있잖아요. 우리가 또 관심 가는 게 도시락 먹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좀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네. 좀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 먹을 때도 시험 보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아무 말 없이 예. 친구들이랑도 다 떨어뜨려 놓고 그렇다 보니까 아.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고 아.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예예.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갔던 것 같아요.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또 다시 네. 시험 치고 네. 이게 굉장히 그러면 교실 안 분위기가 좀 네. 썰렁했겠네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끝에 수능을 봤잖아요. 네. 예. 끝나고 났을 때 지금 기분은 어떤지. 저는 예. 원래 끝나면은 옛날부터 엄청 막 기분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아. 이게 단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 너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은 아. 그런 기분 들고 그냥 별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나도 예. 막 완전 편하게 놀질 못해서 그런 것 예. 같기도 해요. 살짝 아. 동기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 공부를 할 때. 아. 그죠. 끝나고 나면 좀 홀가분하게 자유롭다 이런 느낌 네. 그런 게 막 안 들어요. 영화도 보고 예.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예. 그게 그냥 집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아 갖고 아. 그래서 좀 허탈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그쵸. 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예.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혹시 네. 누구한테 뭐 하고 해 주고 싶은 말 이런 말이 있으면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응원을 해 주셔 갖고 주위에서 예. 엄청 초콜릿 같은 것도 많이 보내 주시고 그래서 예. 되게 걱정해 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2 학년 친구들한테 화이팅 하라는 말을 해 주고 싶네요. 네. 아 시험 본인이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 고3 학생 네. 이게 너무 공감되는데 특히 그 마지막 얘기는 거의 약간 말년병장이 이등병 군대 들어올 때 "너 좀 죽어 봐라. 화이팅 해라." 그치, 좀 그치. 이런 아니.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쳐줬는데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이 뉘앙스는 화이팅! 전역하면서 예 맞아요. 그렇죠. 전역하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참 너무 참 아니 근데 우리 왜 옛날에 있잖아요. 네. 수험표 가지고 가면은 아실 거예요. 수험표 가지고 뭐 할인도 해 주고 어떨 때는 막 공짜로 뭐도 해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은 안 치면서 원서 접수만 하는 애들도 있었어. 수험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싸게 친다더라고. 그쵸. 맞아. 아니 저희가 저희 선생님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 수험표는 1년 연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 예. 2020년 맞네요. 수능 수험표는 2021년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때 수험표 있으면은 핸드폰도 싸게 팔았어 그때.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속았습니다. 할인해주고. 속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 학생이 앞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진짜 놀고 싶었는데 맞아요. 계획을 그러니까요. 이거 저거 맞아, 이렇게 맞아, 세웠는데 버킷리스트. 끝나면 뭐 해야지. 한 개도 못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진짜 시대가 네. 애들을 참 이렇게 올가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 짠하더라고 진짜. 맞습니다. 그쵸. 28 청춘 19살이잖아요. 이게 피가 끓는 청춘들인데 가서 좀 에너지도 발산하고 친구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심지어 이 학생은 그 아르바이트 여기 인터뷰에는 안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용돈 벌어서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전혀 하기가 좀 어려운 거여서 그것도 알바자리도 없죠. 안타깝더라고요. 알바자리도 그렇죠. 없어. 네.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학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해버리면 안 나중에 돼요. 대학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 때 또 안 피해가 됩니다. 되니까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또 저도 실은 이렇게 시험 볼 때 약간 책상을 넓게 쓰는 편이거든요. 시험지 예. 앞으로 어. 쭉 밀고 하는데 그거 못하면은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이 친구도 지금 내가 좀 편집을 좀 했지만 시험지 넘길 때 네.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전국에 이번 수능 치르신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저 인터뷰에서 우리 조은 쌤이 얘기했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방역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고3 학생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리 쌤 우리 선생님들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인터뷰를 들었으면 그다음에는 우리 또 감독관 정말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감독관님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수능 감독관님들 또 목소리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하셨죠? 예. 제가 또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있어서 제가 또 녹음했는데 인터뷰했는데 예, 이분은 경상도 분이셨는데 시원시원하게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분도 감독관을 하시는 분이어서 처음. 예, 이분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어렵게 땄습니다, 저 또. 아니 네. 이번에 저기 우리 나쁜 쌤은 감독관 안 들어가셨습니까? 그거 해마다 들어가셨잖아요. 아유, 나도 매년 들어갔는데 올해도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교감쌤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올해 다 빼준다는 거야. 오. 그래갖고 나 재스 했잖아, 재스. 야, 그래가지고 꿀 빨았네. 그런데 내 교직 평생에 처음 감독 빠진 거야. 그것도 코로나 시대의 감독을. 와, 의도한 거네, 의도한 거야. 그렇군요. 뭐 나쁜 쌤 원래 꿀 빨았구만. 꿀 빨았어. 뭔 소리고 지금? 아니 뭐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처음 이 코로나 수능 감독을 하신 우리 중학교 선생님 한번 인터뷰 한번 듣고 올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송중학교 교사 김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고 이제 쌤을 듣고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니까 훨씬 뭔가 더 기분도 좋고 더 애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요번에 감독을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감독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정말 전무후무한 수능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사인데 이제 올해는 감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사실도 많아졌고 이제 반에도 학생이 2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풍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게 됐는데 처음 가게 돼서 그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으로 차출해서 네.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예.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청에서 연수를 한번 먼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안 해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러고 이제 직전 날에는 이제 해당 학교에 가서 또 연수를 오후 내내 듣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걸 위해서 또 재택근무까지 하면서 이제 담임이나 수업 같은 거는 또 다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고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책자를 읽어보고 했는데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참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요번에 수능할 때 마스크에 뭐 라텍스 장갑 끼고 막 이렇게 진행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일부 확진자 대상으로 하는 감독들은 뭐 방호복까지 입고 막 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수능 감독하는 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쵸. 일단 뭐 저는 처음 간다는 부담감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들을 만나서 어디에 배치를 받을지도 당일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또 부담이 있었고요.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제 그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날 유증상자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칠 수 있게 감독표도 여러 개 짜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플랜 A가 있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근데 유증상자가 있을 때
또 이게 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감독 배치가 달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셨던 것 같고, 방호복까지 입는 걸 이제 대비를 하고 이제 실시를 했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대신에 거기서 근무하시려던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 시험실에 좀 지원을 나가신다든지 이런 아. 식으로 감독을 좀 교체해서 업무 분담을 좀 줄인 편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다행히 방호복 입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아서 좀 선생님들이 여유는 좀 있으셨네요. 예, 그쵸. 그래서 진행 본부 측에 제가 아는 선생님 계셔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원만하게 흘러간 것 같다고 하셨고, 지금 저희 동네도 사실 사우나 발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 중에 당일에 유증상자도 없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 또 예. 그로 인한 이제 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따로 시험을 본 경우도 없다고 들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특별히 올해 수능 감독 할 때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쓴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뭐니 뭐니 해도 방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학생들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고, 또 이제 칸막이가 생겼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험 감독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또 이제 직전 날에 이제 해당 학교에서도 연수를 좀 해 주시더라고요. 또 수능에는 항상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쵸. 민원이 예.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할 이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프린트로 만드셔서 주셔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말씀하시는데 힘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게 수능 감독하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니까 좀 그래도 네. 이렇게 힘든 걸 감수하면서 이게 감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 감독으로서 이 치르는 아이들을 이 마스크하고 뭐 가림막 입고 할 때 되게 안쓰러워 보이진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이 보이던가요? 일단 저는 참 이렇게 운 좋게도 제 모교에 갔어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예. 그래서 더 이제 애정이 깊었고, 또 아이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24명이 6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림막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또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좀 숨도 좀 딸리는지 중간중간에 마스크 살짝 내리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또 제일 문제점은 이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 크기만한 시험지를 들고 애들이 하는데 가림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막 시험지가 걸리고 막 시험지 넘기는데 좀 이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예년하고 다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이제 첫 발을 이제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참 응원해 주고 싶고 참 싱그럽고, 그 열정에 저도 같이 이렇게 좀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이 받았어요. 아. 예,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눈빛이 살아있는 학생들 보니까 또 예, 네. 힘도 나고 이런 마음이 들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가 오늘 12월 4일에 보니까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쵸. 600명까지 되는 이 네.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도 이기지 못한 수능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냐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저희 이제 한국에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예. 아마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수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어쨌든 현 제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같고, 또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또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뭐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 뉴 노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랑 함께하는 어떤 이제 시험의 형태가 좀 더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 방역이라든지 또 그런 확진 학생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다시 또 찾으셔서 또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수능 현장을 또 보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네. 경쟁이나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이 네, 그게 코로나 가장 때문에 좋겠죠. 그쵸. 네.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험 치고 이제 수시도 하고 정시도 막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인생에 정말 큰 한 고비를 넘어서는 단계인 것 같은데 잘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노력했으면 그리고 수고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선생님 굉장히 말씀을 수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씩씩해 목소리가. 맞죠. 이분 인터뷰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질문지를 드렸거든요. 사전에 네. 하루 전에 드리거나 아니면 한 시간 전에 드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질문했는데도 이렇게 술술술 막힘없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원시원하셨습니다. 야, 근데 둘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 안 해봤지? 예, 안 해봤어요. 야, 감독 들어가면 그 감독 매뉴얼이 그냥 책이야, 책. 야, 근데 이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회의도 가시고 그다음에 또 그 책을 또 가져와갖고 또 읽어보시고, 야, 진짜 거기 내용에 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 엄청 많이 써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주눅들게 만드는 그 책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걸 읽어보시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감독에 참여하시는 그 마음, 야,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진짜. 그렇구나. 실제로 그 시험장 안에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렇지. 아니, 작년에 내 이 얘기 했을 거야. 내가 이제 감독하다가 네네. 민원 받았잖아. 선생님 좀 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방구 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그냥 조금 움직였는데 선생님 제 앞에 없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 정도로 애들이 민감하거든. 그 친구 문제 안 풀렸네. 그때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그 경쟁의 긴장감 플러스 방역의 긴장감까지 더해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 플랜 A, B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증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안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 또 다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놨던 것 같더라고요. 야,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그 플랜 A, B 이렇게 한 줄은 몰랐거든요, 실은. 근데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우리 감독관 선생님들 애쓰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 박수 쳐드립니다, 진짜. 네. 거기다가 네네. 지금 일부 쌤들은 또 맞이하는 쌤들은 또 방호복까지 다 입고 그렇게 하셨거든. 방호복 입고 애들 열 재고 했던 그런 쌤들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입구에서 들어올 때 다 그 검사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원 저리 가라지, 저리 가라. 그렇죠. 또 라텍스 장갑 끼고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시험지 세고 나눠주고 하는 게 또 어색했을 것 같은데. 참 앞에 학생 인터뷰 끝나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 드네요, 진짜. 아니 유럽에 우리 다 같이 갔다 왔지만 유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아비투어든 뭐든 시험 볼 때 그냥 자기 학교에서 자기 교실에서 자기 책상에서 시험 보잖아요, 왜? 그렇지. 참 아까 끝에 그 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쟁이 좀 완화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놈의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그리고 씁쓸합니다. 인터뷰 내용에서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 또 제자가 그 학교에 또 시험을 치러 와가지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제자를 멀리서 봤는데 너무 반가운데 가서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 쓰고 네. 방역도 신경 써야 되니까 또 그것도 못하고 서로서로 좀 그러니까요. 짠하고 이상한 선생님 말했듯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나는 안타까움이 말해 듭니다. 뭐합니까? 진짜. 참 말해 네. 뭐합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감독관 선생님은 이렇게 한 며칠 자가격리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셨지만 사실은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이 아이들 보면서 고생하셨던 우리 고3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예. 원래 고3 선생님들은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우리 예. 고3 선생님도 삼성 갤럭시 폰 갖고 계신 우리 조은 쌤이 인터뷰하셨죠? 예. 이분 저희 방송 초창기 때 나오셨던 네. 분인데 올해 특별히 코로나 이렇게 될지 모르고 고3 담임 맡았다가 아이고, 굉장히 아이고, 힘든 아이고. 시간을 보냈다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또 저희 애청자니까 흔쾌히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녹음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더 뭐 하지 말고 우리 빨리 듣고 오도록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인천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예. 성함 밝히지 않으시는군요. 네. 예, 올해 고3 담임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고3 담임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셨을 것 같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학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특별히 고3은 더 다른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고3 담임으로 확정이 되면 2월 말부터 담임할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입시 방향도 정하고 상담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계속 개학 연기가 되니까 아이들을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유선으로만 상담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생님인데 전화로 계속 인제 성적 이야기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도 참 마음을 열기가 힘들고 또 담임인 제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본 적 없는데 "너의 성적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네네. 성적 얘기를 들이미는 게 아이들도 그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제 5월 말에 처음 아이들을 만났는데 만난 날 인근 학원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1 시간 만에 바로 아이들을 또 급하게 귀가시켜서 첫 번째 모의고사도 인제 집에서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담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고3 담임 맡고 나서 등교 중지, 온라인 수업 이렇게 막 병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학습 결손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입시하는데 진로 지도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는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인제 저희가 5 월에 만났으니까 보통 같으면 5월 달이면 이제 한참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또 3-4월 모의고사도 치르고 인제 중간고사도 보고 난 시점이기 때문에 수시를 인제 그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5월 말에 만났고 모의고사도 한 번 못 봤고 중간고사도 온라인으로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미뤄지는 바람에 다 그런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수시가 좀 연기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는 뭐 수행평가, 중간고사, 또 끝나자마자 또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수시를 위한 내신 성적을 내는 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힘들어했고 또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충분히 아이들을 오랜 기간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부나 이런 것들도 적어줄 때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또 올해 또 모든 아이들 세특을 써 주라고 바뀌고 예. 또 블라인드 처리하라고 해서 중간에 또 저희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생기부 정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었거든요. 예예. 항상 입시 지도 때문에 고3이 힘들기는 하지만 올해는 인제 다른 일 때문에도 그쵸, 그쵸. 굉장히 업무량이 많았던 것 같고 출결도 인제 아이들이 뭐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를 많이 코로나 때문에 예. 위험할 때마다 신청을 많이 했었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등교 중지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중간중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거의 밤마다 결석계도 매달 책 한 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출결 서류 정리하는 거나 또 생기부 정정도 블라인드가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져서 블라인드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인제 학교를 알 수 있거나 네. 지역을 알 수 있거나 이런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인제 땡땡으로 처리를 해서 생기부를 정정했거든요. 네.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올해 고3 선생님들은 블라인드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렇게 생기부도 정리하고 수시도 다 좀 원서도 쓰시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수능 시험장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뭐 확진자는 또 별도의 고사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학생들 보면서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동안 고3 담임으로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뭐 수도권이 다 그랬겠지만 저희 지역도 수능 며칠 전까지도 바로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급박한 상황이어서 아이들 입실 시간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엄청 긴장하면서 대기하게 되었고요. 예. 저희가 원래 같으면 수험표도 아침에 등교했을 때 교실에서 인제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예. 인제 수능 시험장이다 보니까 방역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운동장에서 워킹 스루로 아이들 수험표를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참 고생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짠했어요. 진짜 짠했겠다. 예. 네.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 생활 지도도 또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 진학 지도도 또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고3 담임으로서 앞으로 어떤 걱정이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수능 끝나고도 바로 오늘부터도 인제 수시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논술과 실기 뭐 각종 대입 전형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전국의 학생들이 인제 다 뒤엉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대학별로. 그래서 지금 또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고 하니까 제일 걱정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인제 확진이 되거나 할 경우에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데 차질이 생길까 봐 제일 걱정이고요. 바로 인제 저희는 월요일 7 일에 전문대 2차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고 이제 수시가 쭉 진행되고 23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1월 7 일부터 4년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인제 정시 상담으로 바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정이 숨가쁘게 계속 진행되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고 끝으로 시험 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늘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잘 달려온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토닥여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원래 고3 선생님들 장난 아니었네요. 엄청 빡셌네요. 그러니까요. 야, 와. 참. 아니 이번에 3월에 계약도 못하고 5월 넘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잖아. 네. 네네. 그런데 뭐 얼굴도 모르는 아들한테 성적 얘기하면서 진로 지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야, 아니 게다가 대단하다. 아까 학생 인터뷰할 때 5월 달에 계약해서 막 수행평가랑 막 시험이랑 몰아쳐가지고 정신없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정말 정신없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몰아치면서 채점도 하고 그게 하나하나가 또 비중이 크잖아요. 뭐 수행평가 많은 게 또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정하게 또 채점하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출제도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참. 아니 근데 아까 중간에 우리 조은 쌤이 블라인드 얘기하던데 나쁜 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애들 뭐 공정성을 좀 더 높인다고 해가지고 학교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거 땡땡으로 다 처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고3 한 학년에만 이걸 시킨 게 아니라 1, 2, 3학년 싹 다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야. 3년치를? 그러니까 3년치 그러니까 정정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노 선생님들이. 그거 다 정정대장 만들고 그거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니 거기다가 우리 아까 선생님 들었겠지만 그렇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병결이라든지 또는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또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쌤도 얘기했잖아. 결석계가 체감군이 된다고.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담임쌤들이 그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인터뷰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애들이 등교하는 날 밀접 접촉자 학생이 있어가지고 막 단톡방에 새벽부터 불이 나가지고 너 등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걸 결정하는데 또 학교에 전화해서 결정하고 막 분주한 일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은 이 시기에 3분의 1 지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등교했잖아요. 그렇죠. 고3은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교하냐 마냐 뭐 이거 결정하는 게 순간순간마다 되게 고민과 갈등이 많았더라고 보니까. 아니 나쁜 쌤,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진학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데 뭐 지금 이제는 예측 가능성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노? 지금 코로나 하면 빵 터지삐면 뭐 망고 우리 계획된 거 다 끝나삐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진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끼야 아마도. 우리 고3 쌤들의.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뭐 광화문 발 코로나 이태원 그다음 신천지 이게 다 터져도 고3은 그냥 주구장창 학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문제는 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후에 수시를 하잖아요. 수시. 그렇지. 근데 이제 수능에는 확진이 받아도 이게 또 배려가 되잖아요. 병원에서 시험 치기도 하고 배려가 되는데 수시는 그렇지. 면접 보거나 논술을 할 때 확진을 받아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챙겨주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번에 뭐 우리 그 임용고사도 마찬가지였잖아. 그 확진자들 아예 시험 못 쳤잖아.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고3 선생님들 정말 그동안 아니구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아직 1월 달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네, 1월 말까지 고생하시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3 선생님들. 우리 고3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진짜.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정말 가슴 타들어가면서 속 썩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우리 또 학부모님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 네. 이 학부모님 인터뷰도 우리 조은쌤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조은쌤이 또 인터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제가 세계적인 핸드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특별히 다자녀, 아들만 내신 학부모였습니다. 아이고야, 첫째는 이미 군에 갔고 수능 치고, 이제 둘째가 이제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아직도 이제
2명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 둘째 2명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수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바로 들어보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고3의 아빠 김정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번 고3 아이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요번 1년 내내 이게 고3 아이들은 망한 학년이다. 이렇게 한탄한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 자녀는 이 고3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아이도 공립 일반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우리 망한 학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라고 별반 다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마 선택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듣기로는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벌써 재수를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3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개학이 3월 달에 수차례 연기되고, 심지어 9월 1일 개학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늘상 반복되고 늘상 찾아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 진로도 좀 많이 걱정됐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입시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차츰 시간이 지나가고 등교도 되고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럭저럭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방역을 어느 정도는 해내면서 아이도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서 고3을 좀 살아낸 것 같습니다. 네. 예, 살아냈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네. 조금 더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 드리면 응시생의 27%가 졸업생이라고 하던데 이런 수치를 보고 했을 때 좀 자녀한테 수능을 어떻게 하라 코치도 하고 부모로서 가이드하면서 좀 불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이 불안했고요. 특히나 그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수능 정시에 이제 집중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내신 성적이 그래 좋은 편이 아니라 수시는 어렵겠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정시로 가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대급의 재수생들이 이번에 수능을 본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정시를 접고 수시로 다시 돌아서는 우여곡절이 여름 방학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능은 코로나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방역하면서 이렇게 수능을 치러야 되나? 외신들이 이렇게 대단위의 규모의 수능을 치는 거 보면서 되게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네. 수능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신문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SAT도 연기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을 이렇게 치러낸 나라잖아요. 이 와중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치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그런 이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고집을 한 것 같아요. 고집을 한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정서상 이 수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경험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어떤 행사인데 이게 그 다음 해로 미뤄지고 하면 우리의 일상에 늘 반복되는 중요한 일이 없어진다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입시라는 게 그냥 입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경쟁과 선발 또 뭐 배제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죠. 그 앞으로 좀 대학 입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면 그런 의미보다 한 아이의 어떤 성장, 예. 배움의 어떤 한 과정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 곁에서 그 아이를 키워낸 부모를 위로해주고 네. 기뻐해주는 어떤 그런 입시를 우리가 더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수능을 하는 게 정말 우린 좀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좀 더 건강한 어떤 대학 입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지, 의미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네. 예, 길게 말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치른 자녀 혹은 그 입시 치른 모든 수험생들한테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터키 시인의 시에 꽂혔는데요. 예. 그 시인의 이름이 이제 나심 하크메시라는 터키 시인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가장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사실 저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올해 고3들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능이 끝이 아니잖아요. 배움의 그쵸. 끝도 아니고 예.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출발점에 이제 선 것이고 요 시처럼 우리 아이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면서 써야 할 최고로 멋진 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 쓰여지고 불려질 수 있도록 이제 또 대학에 가고 또 그 외에 어른의 삶을 이제 아이들이 준비해 가고 또 때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할 건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삶에서 만들어낼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참 훌륭한 학부모님이십니다. 시집을 읽으시는 아주 남다른 학부모님 인터뷰였어요.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냥 애들을 좀 방목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남자애들 4명 키우면 뭐 시를 읽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모님이 다 키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차라리 사모님을 좀 인터뷰를 하지. 내 말이에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님도 얘기했지만 야 이번 수능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아버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진짜 미친 것 같다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까지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이라는 것이 정말 치러야 되는가? 이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치른다고 할지라도 조금 시기를 좀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방식을 좀 달리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 학부모들이 좀 안심하고 수능장에 아니면 입시 이곳에 애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초집중해서 그 어려운 과목의 문제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푸는 거 이거 사실 아동학대거든요. 아동학대. 아동은 아니지. 뭐 나이가 뭐 아동 나이는 아닌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난 체력이 안 돼서 내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이제는 못하죠. 이제는 나는 체력이 되는데 문제 풀 자신은 없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외국은 며칠에 걸쳐서 이거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 하루에 해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가혹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해줬던 그 얘기들, 아유 그거는 아버님이 조금 수준이 배우신 있으셔. 것 같아. 수준이 식자네, 있으셔. 식자. 그래가지고 근데 좋은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아. 아유 진짜. 맞습니다. 뭐 이게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 정말 끝나지 않았고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예.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 보내신 우리 네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조은쌤, 이 네 분 쭉 인터뷰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인터뷰하는 내내 좀 짠하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이 수능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한 아이가 사회에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입시 제도,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수능 절대평가가 되고 뭐 고교 학점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와서 그냥 고3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쳐도 되고 아니면 1년 동안 좀 여행도 다니고 자기 적성도 찾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시험을 쳐도 되고 이런 좀 자유롭게 이 입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시험을 쳐야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런 관문이 지금과 같지 않고 자유롭게 좀 열려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네 분 있잖아요. 이 네 분과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요 수능을 치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원래 처음으로 수능 감독 빠지신 우리 나쁜쌤. 교직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수능 감독 빠지신 우리 나쁜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수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네 분을 인터뷰를 했지만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과거에 그 교무 기획을 할 때 뭐 우리 초등은 기획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수능 업무를 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우리 다 세우고 있거든. 그리고 감독표도 다 짜는데 감독표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압니까? 똑같은 학교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같은 짝지했던 사람이 2번 이상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우서를 만들어서 감독표를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이라는 게 진짜 이 공정 그리고 또 이거의 어떤 공신력을 가지기 위한 어떤 여러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게 어쩔 수 없는 지금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가지는 이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수능도 이제 패스페일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부담도 줄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 부담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의 어떤 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네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 고3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고 이 3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또 쳐야 되는 요 상황이 결국 대학 서열화가 낳은 극도의 경쟁 속에서의 이 획일적 공정주의라는 괴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되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 학교에서 자기 교실에서 자기 책상에서 시험 봐도 되는 건데 이 극도의 이 획일적 공정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좀 수능 특집 방송으로 좀 방송을 꾸며봤는데요. 이번 수능은 35명의 확진자 또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했고 또 지원자가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49만 3,433명.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약 한 13% 정도가 결시생. 결시율이 역대 최대라고 하죠. 결시생이 발생한 그런 참 특별한 수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과 같이 가로 60, 높이 45cm의 칸막이를 앞에 두고 답답하게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학생들, 또 그 가운데 감독하신 감독 선생님, 그걸 지켜보는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이러한 획일적 공정주의 속에서 탄생한 이런 수능은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인터뷰해 주신 우리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참 우리 오늘 정말 한숨 많이 쉰 것 같은데 이 한숨 섞인 방송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